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아마 송영길 당시 후보 외에는 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물론 이건 검찰의 주장이겠죠. 그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9,4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 권유하고 실제 금품을 전달했다 하는 정당법 위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에 그 수자원공사 산하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제 요 두 가지의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정단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래구 씨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이게 정당 내의 구조적 비리다, 관련자 일부가 송영길 체제에서 지도부에 들어갔던 점 등을 들어서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그 영장 발부의 요건, 이걸 검찰이 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래구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딱 잘라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강래구 씨는 영장심사에 가서 혐의 내용을 부인했을까 아니면 시인했을까? 저는 아마 애매하거나 아니면 시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걸로 증거 상당히 수집돼 있죠. 거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레구가 돈 많이 썼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통화하는 과정에서 누구 스폰서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내가 10개 5개 이렇게 하니까 네가 윤관석 의원한테 갖다 주고 어쩌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강래구 씨의 육성이기 때문에 자기 육성을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건 부정하면 바로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장심사 출석하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은 점, 저는 이런 것들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강래구 씨를 구속 수사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죠. 근데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한 게 이런 겁니다. 12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강래구 씨가 연락을 피하고 수사를 일부러 늦추려고 방해를 시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제 연락이 안 됐다는 건데, 압수수색 하는데, 물론 본인이 이제 대개는 와서 참관을 하죠. 참관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고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수수색 이후에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인 강모 씨 등 공범과 접촉했다 그러는데, 그건 접촉의 내용이 혹시 나온다면 모르지만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뭐 대단히 중요한 범죄죠. 근데 그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발전소 납품 설비 뭐 잘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탁이죠. 발전소 납품 설비라는 게 뭐 몇천만 원 수준 뭐 그런 정도의 설비들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거 청탁해주고 3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3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뭐 몇십만 원 받고서 구속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소 납품 설비 청탁을 만약에 진짜 그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걸 청탁을 했다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이 오갔어야 정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판사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다른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애매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영장 기각은 조금 너무 서두른 거, 그러니까 영장 청구 자체를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벽에 부딪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판사도 얘기했듯이 이미 증거의 상당 부분은 수집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정근 녹음 파일, 거기다가 어제는 이정근 노트까지 이제 시사저널에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건 제가 물음표를 쳐놨죠. 뭐 저도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에 어떤 분들은 삐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가 그거 과연 이정근이 시사저널도 인정했습니다. 이정근이 안 썼다는 거. 이정근이 뭐 불러주고 누군가가 정리했다는데 과연 그 대목은 맞는 거냐. 그리고 검찰이 입수했다는 이정근 노트가 있는데 그거와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또 하나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그 패밀리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7인회 이런 사람들의 정치자금 루트를 알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자금 루트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 저희 취재 경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쳐놨죠.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메이저 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렇게 인용하지 이 기사가 맞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죠. 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검찰은 이정근 노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 이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녹음 파일 있죠? 이정근 노트 있죠? 이정근 노트는 흔히 돈 전달 과정 같은 것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강래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야 뭐 이미 다 수집된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강래구 씨가 인멸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느냐 여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은 다 불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남편이 뭐 USB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협조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으면 그건 협조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강래구 씨에 대한 보완 수사 이제 할 텐데 뭐 소환 몇 번 더 하고, 근데 강래구 씨도 그렇게 뭐 완전 부인은 아까 영장실수사 직전에 한 얘기 등을 종합해 보면 완전 부인하는 그 모양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육성이 이정근 파일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조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강래구 씨를 먼저 구속한 다음에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이제 윤관석, 이성만, 그다음에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근거 자료를 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런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러나 순서를 좀 같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강래구 씨에 대한 보완 수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바탕으로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조사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 당장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조사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기자간담회를 하는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여러 보도에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곧바로 귀국할 것이다 이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송영길 본인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기 귀국 얘기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이 약간은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꾸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송영길 본인의 육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오늘 밤 11시쯤에 나오겠죠. 11시에 시작한다니까 12시쯤에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기 귀국을 하느냐, 아니면 뭐 좀 한 일주일쯤 뒤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죠.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이 불러서 뭐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강래구, 이정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맞춰야지만, 아, 이 총사령탑이 송영길이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그냥 그 결재만 한 거냐, 보고만 받고, 이런 이제 그 정확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래구 씨를 먼저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는 그 계획에는 차질이 있었지만 돈봉투 수사 자체에는 별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분석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